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YBM 종로에서 IELTS 스피킹 그리고 리스닝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스테이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항상 해주시는 질문이죠. 선생님, 도대체 스피킹 7.0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건가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 항상들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자, 거기에 답변해 드릴 수 있는 5가지 꿀팁을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파트 1 꿀팁부터 시작해서 먼저 파트 1, 2, 3 이렇게 한 가지씩 알려드리고 전반적인 스피킹 점수를 업 시켜줄 수 있는 제너럴 그 팁들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자, 먼저 파트 1이죠. 파트 1에서는 핵심이 여러분들 수다스럽게 채티채티하게 계속 떠들어 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IELTS가 아카데믹 시험이니까 조금 더 똑똑하게 좀 어려운 단어들만 계속 넣어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IELTS 스피킹도 스피킹이죠, 영어. 그렇기 때문에 플루언시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내 생각을 끊이지 않고 간단하지만 알아듣기 쉽게 계속 끊임없이 말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플루언시 점수를 확보해 주시고 파트 2와 3에서 우리 수업 때 배우는 고득점 어휘들을 하나씩 넣어서 얘기를 해주면 플루언시, 유창성, 그리고 accuracy, 정확성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아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파트 2입니다. IELTS 공부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파트 2 영역은 1분 동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2분 동안 끊이지 않고 쭉 답변을 해보는 내가 2분 동안 얼만큼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내 실력을 뽐내는 그런 파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결어를 사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연결어 20개 정도를 미리 공부를 하실 때 준비를 해주셨다가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고 시험 때 내 답변에 자연스럽게 넣어서 말씀해 주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어는 선생님 어떻게 그럼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연결어는 바로 항목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항목별이라 하면 내 의견을 말하기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연결어, 그쵸?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쓸 수 있는 연결어, 예시를 더해줄 때 쓸 수 있는 연결어, 시간, 장소를 더해줄 때 쓸 수 있는 연결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의견을 정리할 때, 마무리해줄 때 쓸 수 있는 연결어 등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항목별로 한 3-4가지 정도, 총 20개 정도를 미리 준비를 하셔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파트 2를 답변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연결어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아이디어를 더할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써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결어들이죠. 자, 첫 번째, on top of that. 그리고 두 번째, moreover, furthermore, plus. 그리고 마지막으로 to say more about this.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면 게다가 이런 식의 연결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시를 말해줄 때 쓸 수 있는 연결어들로는요. 첫 번째, to be more specific. 그리고 두 번째, if I had to add more details about this topic. 내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더해줘야 한다면 이라는 뜻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어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 때 가서 사용해 주시면 fluency 점수, coherence 점수, 일관성 점수 잘 받아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파트 3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파트 3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파트 3가 전체 점수의 50% 절반이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들 파트 1부터 연습하기를 시작해서 파트 1 끝나고 파트 2 끝나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 이제 못하겠어요 하고 파트 3를 포기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실수죠. 굉장한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트 3는 점수를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충분히 많이 대비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파트 2에서 꼭 알고 들어가야 하는 질문 2가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첫 번째, 바로 질문 순서를 예측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파트 3로 넘어가기 전에 파트 2가 끝나고 나서 시험관 분께서 파트 2 내가 질문 답변을 했던 거에서 좀 꼬투리를 잡아서 한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파트 3 들어가기 전에. 자, 그걸 우리 bridge questions라고 하죠.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파트 3로 넘어가기 전에 가볍게 몸풀기 하는 질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두세 문장 정도로 가볍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트 3로 넘어가게 되죠. 파트 3에서는 시험관이 시험자 보는 분들한테 꼭 던져야 하는 질문 4, 5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내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더하는 질문, follow-up question 4, 5개. 그래서 총 한 9가지, 10가지 정도의 질문을 여러분들 받게 되실 거예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미리 준비한 답변들로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리 준비한 답변들 어떻게 답변 정리를 하냐? 자, 유형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선생님 파트 3, IELTS 파트 3에도 유형이 있었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트 3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죠. 예를 들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문제점이나 해결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마지막으로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기성세대랑 신세대가 이 어떤 토픽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 등으로 유형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장점 유형은 어떻게 내가 답변을 정리를 미리 해볼까요? 생각해 보신다면 퀘스천 먼저 볼까요? 장점 유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What are the benefits, advantages, and positive influences of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modern society? 라고 나왔네요. 자, benefits, 이득, advantages, 장점, positive influences, 긍정적인 영향 모두 다 장점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들이죠. 그래서 현대 modern society의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런 benefit, advantages, positive influences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장점 퀘스천이 나왔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It's commonly believed that there are a number of merits of the evolution of technology these days. 이렇게 해야지. 자,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하면 이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정도로 해석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많은 장점이 있다고 흔히들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장점이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열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예측해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답변을 말할지 템플릿이죠.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파트 3에서 자신감 있게 답변을 시작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 2, 3 한 가지씩 살펴봤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스피킹 점수 높일 수 있는 그런 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팁 넘버 4입니다. 바로 다양한 꾸민말을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자, 꾸민말이라 하면 우리 보통 형용사나 부사 표현들을 말합니다. 형용사나 부사 표현들을 잘 쓰면 어휘 점수에서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7.0 이상은 굉장히 고득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휘 점수에서 충분히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꾸민말 사용하는지, 어떻게 형용사 부사를 잘 사용할까요? 방법이 있죠. 먼저 첫 번째, 쉬운 단어를 다른 동의어로 바꿔 말해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important, 중요해요. 중요해요 단어를 동의어지만 조금 더 어려운 significant, 이런 단어로 바꿔서 사용해 주신다거나 형용사 앞에 부사 표현을 덧붙여서 조금 더 내 설명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연습도 할 수 있죠. 그냥 significant라고 하기보다는 extremely significant 혹은 exceptionally significant, 아주 이례적으로 아주 많이 중요한 이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적으로 예시를 한번 볼까요? 6.0, 6.5 그리고 7.0 학생분들이 어떻게 중요한 public space, 공공장소 표현을 해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6.0 분들이 important public space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6.5 분들은 very significant public space, 그리고 7.0 분들은 very exceptionally significant public space,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단어를 긴 단어나 수거, 관용구로 표현해 주시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디엄 점수, 아주 어휘 점수에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everyday, 매일매일, 그냥 everyday라고 하기보다는 on a daily basis, 그렇죠. 그리고 responsibility, 책임감, 어떻게 해요? a sense of responsibility,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해주는 연습 꼭 충분히 선행되어야 우리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멘탈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저한테 오셔서 조금 시험 봤던 거에 고충을 토로해 주시는 학생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너무 시험관이 너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제가 얼어 굳어가지고 점수를 못 받았어요. 시험관분이 너무 무뚝뚝하셔서 점수를 못 받았어요 하고 약간 고충을 토로해 주시죠. 근데 그런 것들은 시험관에서 다 적용이 안 되죠. 그냥 excuse, 변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충분히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팁들 다 정리해서 충분히 대비를 한다면 시험관 운에 상관없이 나는 내 할 말만 하고 오겠다. 내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간에 시험관한테 내 당당한 인상을 심어줘서 안 좋을 건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팁 3가지 갑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관에게 당당한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컨택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디 제스처, 핸드 제스처를 아주 풍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게 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반드시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신 건 말 전달을 또박또박 느리게 해도 돼요. 느리게 해도 되니까 또박또박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발성은, 목소리는 아주 크게. 평소에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이라도 요 딱 시험 시간 10분만 내가 진짜 소리 지르듯이 아주 열정을 토해내고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에 감정을 넣어서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단적으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걸 좋아해요 라는 표현이죠. 감정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장이죠. 첫 번째, I like it. 두 번째, I really like it. 자, 어떤 표현이 조금 더 살아나 보이는, 조금 더 감정이 전달이 잘 돼 보이나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마음속에 꼭 정리해 놓으시고 시험장에 가셔서 당당한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시면 점수 고득점 받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선생님 7.0 스피킹 도대체 어떻게 봤나요? 라는 여러분들이 항상 해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꿀팁을 조금 대방출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스피킹 7.0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혹시 표현 정리나 고득점 어휘들 정리 혹은 토픽별로 유형 정리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 강의에 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들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용한 꿀팁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